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코스는요, 골프존 카운티 안성 큐라는 그런 코스인데요. 사실 이 코스는 블라인드 홀들도 꽤 있고, 그리고 도그렉 홀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티샷에서의 사실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어려움 점들도 꽤 있지만, 더 어려운 거는 그린 난이도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그 아이언샷을 아무리 핀 가까이 잘 붙여놔도 뭐 내리막 경사라든지 뭐 옆 경사를 남겨놓게 되면 3퍼트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린을 가지고 있는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는 물론 티샷도 중요하지만 아이언으로 그 다음 퍼팅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가져다 놓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그 18홀 동안 플레이를 하기 전에 제가 특별히 아이언으로 핀 공략하는 방법, 그 경사가 별로 없는 그런 좋은 자리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공략법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좀 다소 어렵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메모지와 그 펜을 준비하셔서 저와 같이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저와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이언샷으로 핀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스크린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방향각이라는 건데요. 이 방향각이라는 거는 출발 방향각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화면상에서 보셨을 때 오른쪽 출발, 그리고 똑바로 출발, 그리고 왼쪽 출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은 스윙 궤도가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일정하게 매 샷마다 인에서 아웃으로 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볼의 출발이 오른쪽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오른쪽. 그럼 이 스크린 골프에서는 그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이기 때문에 라이트 R로 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5도로 출발을 했다. 그럼 R5로 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스윙 궤도가 너무 좋아서 뭐 똑바로 뭐 친다고 하면 출발은 0도, 0도가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아웃인 궤도를 가지신 분은 자, 출발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왼쪽 한 5도 정도로 출발을 했다. 그러면 L5로 표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방향각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정을 드려봤고요. 메모지에 꼭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고요. 네. 자, 그 두 번째는요. 이제 이 클럽 페이스의 각도인데 요 클럽 페이스 각도가 자, 화면상에 봤을 때 자, 요렇게 맞게 되면 열려 맞은 거죠. 자, 오픈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건 열려 맞은 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또 똑같이 뭐 5도가 열려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표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우리 방향각에서는 R로 표기가 됐지만 오른쪽으로 R로 표기가 됐지만 이 클럽 페이스 각은 플러스로 표기가 돼요. 단지 그 플러스라는 거는 생략이 돼요. 자, 그러면 5도가 열려 맞았으면 자, 플러스 5도인데 여기서 플러스가 생략이 돼서 그냥 숫자 5로만 표기가 될 거예요. 자, 메모지에 꼭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엔 스윙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뭐 클럽 페이스가 정말 똑바로 맞았어요. 이거는 0도라고 표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약간 닫혀서 맞았을 경우에는 자, 볼이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방향각에서는 왼쪽 출발은 L로 표기가 되는데 이 클럽 페이스 값은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요. 예를 들면 한 5도 정도로 이렇게 엎어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마이너스 5라고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딱 여러분들께서
아, 저 프로가 뭘 얘기를 할지 대충 알겠다라고 이렇게 감을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번에 방향각과 클럽 페이스 값을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이 중요하고 이 스크린 골프를 자주 접하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메모지 꼭 하고 그림도 이렇게 막 그려가면서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을 하는 그런 유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출발이 화면상 봤을 때 오른쪽 5도로 출발을 했다라고 아까 가정을 했고요. 자, 하지만 이 A라는 사람은 자, 이 스윙 궤도는 인에서 아웃이지만 요 클럽 페이스 값은 이렇게 약간 받쳐 맞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발이 오른쪽으로 갔고요. 이 클럽 페이스 값은 마이너스 5도가 닫혔어요. 자, 오른쪽에 5도, 클럽 페이스 왼쪽 5도. 여러분 여기서 산수 문제 들어가요.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오른쪽 5도하고 왼쪽 5도. 이게 결합이 되면 공이 어디로 갈까요? 아, 지금 TV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대충 아시겠죠? 자, 오른쪽 5도로 출발하고 클럽 페이스 값은 마이너스 5도로 덮어 맞았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서 5도만큼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결국엔 딱 요 지점, 0도. 그러니까 0 지점으로 결국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 핀 포지션에 딱 정확하게 공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또 A라는 사람인데요. 이 A라는 사람은 항상 스윙이 정말 일정해요. 그래서 인에서 아웃으로 또 똑같이 인에서 아웃으로 스윙을 하는데, 단지 이번에는 그 아까는 오른쪽으로 5도가 출발했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 2도, 네, 2도 정도가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클럽 페이스가 클럽 페이스는 아까보다 좀 약간 미스샷이 나서 조금 더 덮여 맞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7도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2도에 클럽 페이스는 마이너스 7. 여러분 또 산수 네, 들어갔습니다.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100m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마이너스 5라는 그 값은요, 핀보다 5m가 왼쪽에 떨어진다는 뜻이 될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아, 정말 어려운 내용인가요? 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알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스윙이 궤도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뭐 클럽 페이스 값이 어떻게 닫히고, 뭐 몇 도가 열려서 나갔는지, 요거를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린 골프라는 게 사실 뭐 즐기고 성적을 잘 내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스윙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어떻게 보면 그런 스윙 뭐 분석기라고도 해도 될 정도로 저희들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자, 100m 지점에 5m가, 자, 100m 지점이에요. 5m가 왼쪽으로 갔는데, 자, 그럼 150m 지점, 200m 지점에서도 똑같이 5m일까요? 그쵸. 여러분들 아니죠? 네. 그쵸. 이해되시죠? 자, 100m 지점에서 5m면 200m 지점에서는 그 2배예요. 2배인 10m가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그럼 150m 지점에서는 그 반 정도인 약 7.5m 정도가 왼쪽으로 간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대충 알 것 같아 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그러면 나는 항상 스윙을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내 오른쪽 방향각과 뭐 방향각과 나의 방향각과 클럽 페이스 값을 이제 본인이 알고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항상 일정하게 이런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오른쪽으로 7m를 돌려놓고 치면 150m 지점에서는 핀으로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100m 지점에서는 5m만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치면 핀 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저한테 또 질문하실 게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람은 어떻게 계산을 해?
그렇죠. 바람도 있죠. 자, 바람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훅바람이 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른쪽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부는 그런 훅바람이 부는데, 자, 그 바람 세기가 뭐 5m/s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A라는 사람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2도로 출발을 해서 클럽 페이스 값이 뭐 약 7도가 다쳤는데, 그럼 아까 결과값이 5가 떨어졌었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나왔는데, 이 바람도요, 우측에서 좌측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좌측에서 우측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훅바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죠. 그럼 아까 우리가 계산한 마이너스 5 값에 요 바람 마이너스 5를 또 합쳐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의 스크린 골프 이제 고수가 다 되어 가시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100m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머릿속에 딱 이제 왔는데, 그럼 이제 공을 치기 전에, 나는 그럼 10m를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나는 그냥 뭐 밀어치고 땡겨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늘 하던, 네, 늘 일정하게 스윙을 하던 그냥 그 느낌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 알아서 그 결과값에 의해서 공이 바람도 타고 뭐 이렇게 클럽 페이스 값도 있고 해서 10m가 딱 원하는 지점으로 공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슬라이스 바람이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결과값이 오른쪽으로 2도가 출발을 하고 클럽 페이스 값은 마이너스 7이 떴는데, 마이너스 5에서 슬라이스 바람 5가 분다. 그러면 거의 뭐 합치면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바람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치면 이 공 휘는 값과 바람이 섞여서 딱 0도. 네. 이렇게 핀 포지션에 대해서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핀이 딱 꽂혀 있는 그 지점을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성큐라는 코스는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조금 미스샷이 나서 조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뭐 내리막 경사라든지 옆 경사가 걸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린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최대한 오르막 퍼팅과 뭐 혹은 경사가 없는 자리를 딱 그 지점을 찾아서, 꼭 물론 핀에 가까이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점을 찾아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로 내리막 퍼팅이라든지 뭐 옆경사라든지 이런 퍼팅은 남겨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핀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그 대회를 꾸준히 준비를 하면서 저 혼자만의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터득을 한 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꼭 시청하시고 나서 그 스크린 골프장을 가게 되면 처음에 우리 그 플레이를 하기 전에 연습장 모드라는 걸 틀어주게 되잖아요. 그 연습장 모드에서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몸 풀고 뭐 잘 맞네 안 맞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뭐 피칭 9번, 8번, 7번, 뭐 6번까지도 사실 롱아이언으로 가면 갈수록 핀 가까이 붙인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버디 확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숏아이언에서 피칭 9번, 8번, 7번 뭐 이런 쪽에서 연습을 예를 들어서 피칭을 10번을 쳐요. 10번을 쳐서 나의 방향각과 나의 클럽 페이스 값을 평균 데이터를 본인 스스로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번을 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방향각과 클럽 페이스 값을 메모. 네, 저희도 항상 연습장에다 메모를 많이 해뒀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모를 꼭 하셔서, 보통 피칭이 한 110에서 120 정도 나가실 것 같은데, 그럼 그 거리에서 딱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각과 클럽 페이스 값을 딱 대입을 해서 바람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분명히 핀 가까이 붙일 수 있는 확률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칭 이렇게 10번을 꼭 연습을 해서, 아니 뭐 10번이 아니더라도 뭐 20번 더 이상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피칭 9번, 9번도 마찬가지 10번,
또 8번도 10번, 7번도 10번 이렇게 연습을 해서, 왜냐하면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샷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방향각과 클럽 페이스 값,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항상 꼭 해주셔야 돼요. 이 클럽 페이스 값과 방향각은 어디에 나오냐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뭐 볼 스피드, 헤드 스피드, 뭐 발사각, 뭐 방향각, 클럽 페이스 값 아주 친절하게 나오거든요. 공 날아가는 것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공 날아가는 거는 아예 보지 마시고, 치는 순간 벌써 요 밑에 하단에 그 값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플레이를 연습이 끝난 다음에 플레이를 하실 때 내가 아까 연습할 때 방향각이 이렇게 떴고 클럽 페이스 값이 이렇게 떴으니까 플레이를 할 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한 5타 이상은 줄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그 연습장 모드에서 이렇게 치면서 그 방향각이라든지 클럽 페이스 값이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제가 한번 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지금 피칭 클럽인데, 자, 저도 100m만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00m 기준이었으니까. 뭐 공 날아가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저렇게 방향각 그리고 뭐 사이드 스핀 저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 방향각이 제가 지금 화면 보니까 0.6이 떴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핀이 마이너스 445가 나왔어요. 그러면 왼쪽 0.6도에 미세하게 왼쪽 0.6도에 사이드 스핀이 445가 나왔는데, 그 값을 더하면, 그러니까 445라는 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4 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마이너스 4.5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0.6으로 출발했고요. 클럽 사이드 스핀은 마이너스 445, 즉 한 4.5가 되는데, 그걸 더하면 약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그러면 좌우 거리 편차를 보시면 L 5.1이 떴어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참 신기하죠? 네. 이게 이렇게 결과값으로 이렇게 조금씩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연습장 모드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하신다면 훨씬 더 핀 공략하기도 훨씬 쉬워지고요. 제가 그럼 조금 더 이번에는 오른쪽 출발을 해서 공이 어떻게 휘는지를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출발을 시켜 볼게요. 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향각이 이번에는 R 1.2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 페이스 각도가 지금 이 정도가 나왔나요? 네,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 1.2에 아까 페이스 각도가 마이너스 2, 이 정도.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약 1 정도가 되는데, 지금 좌우 거리 편차가 약 0.5, 네, 거의 뭐 50c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연습장 모드에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내가 지금 피칭으로 한 10번 쳤는데 좌우 거리가 어떻게 가더라, 요걸 알고서 플레이를 이제 게임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피칭 거리가 남았다. 그럼 나 아까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항상 아까 왼쪽으로 5m가 갔으니까 5m 정도면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샷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핀 가까이에 붙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그 골프존 카운티 안성 큐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 G투어 대회처럼 G투어 모드, 뭐 바람 강하게, 그리고 뭐 백티, 뭐 이렇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플레이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간에 그 G투어 모드 대회랑 똑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홀에 와 있는데 일본홀도 살짝 이렇게 좌측으로 휘어지는 그런 도그렉 홀이에요. 그래서 이 홀도 티샷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뭐 페어웨이만 갖다 놓는다면 뭐 세컨샷 하기는 큰 어려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우선 티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 티샷 할 때 이 좌측에 보이는 이 오비 지역이 굉장히 좀 눈에 많이 거슬리네요. 그래서 저는 저 페어웨이 벙커 오른쪽을 겨냥을 해서, 저는 살짝 제 원래 구질은 약간 페이드 구질이기 때문에 저는 요대로 그냥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샷은 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갔는데, 그린 미니맵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핀 뒤로 공이 넘어가게 되면 내리막 퍼팅을 하게 되는데, 이 내리막 퍼팅을 하더라도 공이 그립 빠르기가 굉장히 매우 빠름이기 때문에 공이 쓰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핀보다 좀 짧게 플레이를 하는 게 타수를 잃지 않는 방법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132에 오르막 9에 뒷바람이 있긴 하지만 뒷바람은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르막을 생략, 오르막을 생략을 하고, 자, 그러면 저는 130m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핀보다는 최대한 짧게요. 네, 정확하게 130을 딱 공략을 했고, 핀보단 짧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공을 가져다 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 버디는 못할 수는 있지만 뭐 보기는 안 하는, 뭐 쉽게 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핀 뒤로 최대한 넘기지 않고 이렇게 짧게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리는 이제 5.5m에 높이가 0.3인데 총 거리는 12m에서 13m는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퍼팅 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따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12m에서 13m를 칠 건데, 자, 오르막이기 때문에 라인은 많이 안 보고요. 저는 약 한 컵 반 정도, 왼쪽으로 한 컵 반 정도만 보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12m는 친 것 같은데 조금 왼쪽을 좀 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뭐 셔틀 무난하게 파로 마무리 잘 했고요. 제가 일본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니까 티샷에서의 그런 부담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역시나 보셨다시피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최대한 핀보단 지나가지 않게, 어쨌든 내리막 경사의 퍼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짧게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번 홀에 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홀 느낌은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이다 보니까 사실 깃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뭔가 느끼기에는 좀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약간 또 오르막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홀인데, 뭐 하지만 페어웨이는 그렇게 좁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티샷만 조금 조심하시고, 평상시처럼 뭐 파5 홀이라고 해서 굳이 뭐 더 세게 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쳐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백티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코스가 굉장히 길고 그린 난이도도 좀 어려운 그런 코스네요. 자, 이제 세컨샷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컨샷을 치실 때도 지금 공에서부터 홀컵까지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 그런 생각 없이 우드를 잡고 많이 플레이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드를 잡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뭐 멀리 보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 세 번째 샷, 즉 서드샷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클럽을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괜히 우드를 잡고 멀리 치려고 했다가 또 힘들어가서 또 잘못 맞게 되면 뭐 탑핑이라든지 뭐 자칫 잘못해서 뭐 열려맞아 힘이 들어가서 뭐 오른쪽으로 밀린다든지 그러면 결과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세 번째 샷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런 아이언샷 거리를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에서부터 핀까지 거리가 292m가 남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는 90m와 100m 딱 요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약 190m에서 200m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90m 정도가 나갔네요. 자, 그럼 남은 거리는 이제 108m에 약간은 맞바람성 이 남았는데, 자, 이 그린도 보시면 핀을 뒤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인데, 그럼 저는 무조건 이 홀도 핀보단 짧게 공략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원래 거리를 보면 108m의 맞바람이 있기 때문에 약 한 115m 정도를 플레이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보다 좀 짧은 110m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퍼팅을 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110m를 공략을 해서 컨시드를 받았습니다. 자, 2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 사실 2번 홀 같은 경우는 파5 홀이다 보니까 멀리 보내야겠다는 이런 욕심만 없으면 정말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3온으로도 버디를 할 수 있는 그런 홀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드라이버 그냥 안전하게 보내고 우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세 번째 샷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놓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3번 홀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저희가 이 골프전 카운티 안성 큐에서 G투어 선수들하고 같이 플레이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 3번 홀이 정말 길어요. 백티에서 치게 되면 지금 거리가 468m가 나오는데요. 근데 파5가 아니라 파4예요. 그래서 저희 선수들도 야, 이거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코스 중 하나인데, 홀 중 하나인데, 방법은 하나예요. 파4지만 그냥 파5라고 생각하는 게 답입니다. 이 홀은 파를 하면 정말 버디 한 것처럼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게 뭐 상심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단지 이 홀은 지금 그 팁박스에서부터 페어웨이까지가 앞에 절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티샷에서의 좀 약간은 좀 멀리 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좀 힘이 들어가서 좀 잘못 치게 되면 좀 뭐 오비라든지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 저는 그래도 우측보다는 조금 왼쪽이 좀 안전해 보여요. 자,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IP를 조금 조절을 해서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길다고 해서 세게 치거나 힘이 들어가서 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부드럽게요. 자, 제가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조금 세게 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좀 쳐도 남은 거리가 약 220m 정도가 남았어요. 굉장히 거리가 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도 뭐 2번 아이언 혹은 이런 유틸리티 우드를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 거리라면 우드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어차피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고 위험 요소가 그린 주변에 벙커 말고는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우드를 공략을 한 번쯤은 해보셔서 올라가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뭐 혹은 안 올라가더라도 큰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뭐 3온
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보기를 한다라고 해서 절대 속상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홀입니다. 너무 길고 어려운 홀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맞바람이에요. 이 남은 거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 건지 이 그린 이 경사가 잘 안 나오죠. 그린 경사를 좀 보고 플레이를 하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자, 이 투비전이지 않습니까? 이 투비전에서는 자, 이렇게 그린 굴곡 보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린 모양이 친절하게 어디로 공략해야 될지에 대해서 딱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그린 입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막성이에요. 그래서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은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저는 이 유틸리티 우드를 가지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맞아야 될 텐데요. 약간 열렸어요. 속상하네요. 네. 조금 열려 맞아서 방향이 벙커 쪽으로 갔어요. 뭐 하지만 지금 이제 그린 경사를 다시 보니까 뭐 안 올린 게 더 낫네요. 네. 안 올라갔다는 게 더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벙커에서 이제 20m인데, 자, 지난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벙커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런이 조금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첫 바운스가 굉장히 좀 약간은 좀 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보다는 항상 짧게 플레이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거리는 뭐 19m에 오르막 1m에서 약 20m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하는 그런 거리는 약 한 16m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린 경사가 보니까 이 좌측보다는요 약간 우측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미스를 하더라도 약간 우측으로 공을 보내는 쪽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의도적으로 띄워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일반 20m 정도, 16m 정도. 아이고, 너무 세게 맞았다. 네, 이렇게 벙커샷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공이 튀는 경우가 지금처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한 5m 정도가 더 나갔는데, 남은 거리가 20m면 실제로 생각하시는 그 거리는 한 16m 정도만 생각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저처럼 이런 미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이 어려운 홀에서 파로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경사가 이 내리막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도 경사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리막을 얼마나 감안을 하고 어떻게 공을 태워서 쳐야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도 내리막 퍼팅을 안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저는 우측 한 컵으로 보고 과감하게 3m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을 쓰는 스타일이 아닌데 꼭 넣고 싶었나 봐요. 네, 아쉽지만 보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홀은 첫 티샷 할 때부터 보기를 하겠다고 인정을 하고 쳤던 홀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이 3번 홀은 사실 맞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굉장히 거리가 긴 그런 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리가 길다라고 해서 막 힘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말고요. 어차피 욕심을 버리고 3온 1펫 작전 아니면 혹은 3온 2펫 상관없으니까 괜히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이 안전하게 그런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4번 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홀은 파3인데 이 홀이 2018년도 가장 아름다운 홀 탑 10인가? 이렇게 들었던 걸로 제 기억에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답죠. 네, 해저드도 이렇게 있고 아일랜드 홀처럼 굉장히 멋진 그런 홀이네요. 하지만 멋지기만 하고 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홀 중에 하나예요. 거리가 170에 내리막이 11m이고 그리고 약간의 맞바람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리막과 맞바람을 섞어서 저는 두 개를 그냥 없애고요. 저는 170m 딱 그대로 공략을 할 텐데요. 자, 이럴 때는 자, 본인의 샷을 믿고 그냥 그대로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대로 믿고 쳤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좋았네요. 자, 그럼 제가 워낙 믿고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핀 쪽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공략이 됐고요. 아주 좋은 버디 찬스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파3홀에서 버디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드린 그 방향각과 클럽 페이스 값, 뭐 사이드 스핀에 대한 그 값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신다면 이렇게 G투어 선수들처럼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수를 뭐 파를 할 거를 기존에 파를 할 거를 이제 버디 기회가 오고 이렇게 한 타씩 줄일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뭐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뭐 계속 하다 보면 대충 이해는 되실 거로 생각하고요. 자, 그럼 저는 버디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5m이고요. 높이가 0.1인데 이렇게 되면 저는 7m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공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이게 약간 훅라이, 약간 우측이 높고요. 그리고 홀컵 근처에서는 좌측이 높아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S자 라인 같은데 그래서 저는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7m요. 네, 들어갔네요. 네. 자, 이렇게 저는 똑바로 쳐서 버디를 기록했고요. 자, 제가 이렇게 4번 홀을 쳐보니까 4번 홀은 이 파3 홀이잖아요. 이 파3 홀은 사실 핀에 얼마나 가까이 붙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저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즉 그린에만 올려놓는다면 펫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핀 공략을 하기 위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뭐 짧게 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안전하게 그린에 올려만 놓겠다라고만 생각하시고 플레이를 해주신다면 뭐 무난하게 파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운이 좋으면 버디로도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홀에 도착을 했는데요. 야, 이 안성큐라는 이 코스가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자, 화면상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홀들이 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티샷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버 티샷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앞에 해저드까지가 약 한 170m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사실 저 170m는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치면 170m는 분명히 넘길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저걸 또 넘기려고 의식을 하다 보면 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안 좋은 샷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파5 이런 홀이다고 해서 멀리 치겠다, 뭐 내가 뭐 아주 장타를 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플레이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저는 지금 제 원래 구질은 약간 자 좌측으로 출발해서 우측으로 휘는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있는 프로인데 딱 치려고 하는 지점에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탁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저 나무를 분명히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IP를 우측으로 약간은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은 드로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 드로우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드로우를 칠 때는 자, 평소보다 이 오른쪽 발을 한 반발자국 정도 뒤로 빼주시고요. 뒤로 빼주시고, 자, 그렇게 되면 자, 서 있는 방향이 이렇게 우측으로 서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측으로 서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서 있는 방향 그대로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클럽 페이스는 이 서 있는 방향대로 놓는 게 아니라 원래 목표대로 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원래는 이 발 모양대로 클럽 페이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놓게 되는데, 자, 우리가 드로우를 칠 때는 이 클럽 페이스를 원래 목표 지점인 타겟 라인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스윙 궤도는 이 서 있는 방향대로 안쪽으로 백스윙을 했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백스윙을 했다가 바깥쪽으로 밀어치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 요 손목 돌리는 타이밍, 요 릴리스를 조금만 빨리, 평소보다는 조금만 빨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로우가 걸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어드레스보단 오른발을 조금 뒤로 빼서 헤드를 살짝 닫아 놓고요. 와, 망했다. 살았나요? 아, 안 돼. 안 돼. 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스윙 궤도가 너무 지나치게 인에서 아웃으로 가면서 너무 심하게 감겨서 드로우가 아니라 사실 악성 훅이 나왔어요. 뭐 어쨌든 방법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장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적당한 그 힘을 느끼실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로 쳤을 때 드로우가 걸리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세컨샷을 또 준비를 하는데, 지금 남은 거리가 이제 315m가 남아 있고요. 좌측으로 돌아가는 홀이기 때문에 사실 투혼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투혼이 목적이 아니라 쓰리온을 해야 되는데, 이 쓰리온도 세 번째 샷을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놓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90m에서 100m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정도로 남겨놓으려면은 최소 215m 정도는 쳐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또 유틸리티 우드를 가지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유틸리티 우드를 가지고 210m를 칠 계획인데, 이 앞에 라이트가 조금 장애물이 걸리긴 하지만 제가 칠 방향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왼쪽으로 감기면 해저드가 좀 보여서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사실 원래 한 이 정도로 쳐야 되는데 저는 원래 구질이 약간 페이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믿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제가 예상한 거리보다는 조금 덜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남은 거리가 116m에 오르막 8m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맞바람성으로 조금 있긴 하지만 이 홀도 핀 뒤로 공이 지나가게 되면 다음 퍼팅할 때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린이네요. 그래서 이 홀도 어쨌든 버디는 기록을 못 하더라도 최대한 파는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공략을 할 때 핀보단 짧게, 무조건 짧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6에 오르막 8인데 바람이 있기 때문에 120m만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방향각과 그 페이스각, 뭐 사이드 스핀, 뭐 그런 거를 설명을 한번 하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피칭을
들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예상을 약간 좌측 출발로 한번 해볼게요. 좌측 출발. 좌측으로 출발을 해서 이 클럽 페이스가 약 한 2도 정도? 아니 혹은 1도.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는 거의 똑바로 맞는 걸로 예상을 할게요. 자, 방향은 왼쪽 출발이지만 클럽 페이스는 그냥 똑바로 맞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한번 공략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이 방향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방향각은 저는 한 1도, 방향각 왼쪽 출발 1도로 해서 똑바로 맞았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한 값은 왼쪽으로 약 한 1, 2m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람이 자, 우측에서, 화면은 우측에서 또 좌측으로 이렇게 부는 그런 마이너스성 바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4 정도 되겠죠. 이렇게 부는 바람이 4 정도가 돼요. 그럼 제가 아까 계산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5. 그러면 즉 5m가 좌측으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우측으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5m를 돌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저만의 그냥 원래 플레이 하던 대로 그냥 스윙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공이 그냥 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거리만 이제 신경 써서 쳐보도록 할게요. 방향은 잡아놨고요. 자, 120m를 정확하게 쳤으면 아마 방향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핀 뒤로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좀 짧게 치다 보니까 좀 짧긴 했지만 어쨌든 방향은 거의 핀 쪽으로, 깃대 쪽으로 잘 가는 걸 확인하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쉬운 버디 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고 안 들어가더라도 파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버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왼쪽으로 한 3컵 정도를 보고요. 한 13m 정도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약했어요. 저희 선수들도 이렇게 약하게 치는 이유가 뭐냐면 핀 뒤로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내리막 퍼팅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과감하게 이렇게, 물론 버디 찬스가 오면 과감하게 플레이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핀 뒤가 홀컵 뒤쪽이 좀 어렵다 싶으면 저희처럼 이렇게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시는 것도 타수를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버디는 기록 못했지만 파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파로 마무리했고요. 제가 이 5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 자, 5번 홀, 이 안성큐라는 골프 클럽이 이 파5 홀이 굉장히 길면서 좀 도그렉 홀들도 있고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5라고 해서 꼭 타수를 줄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안전하게 플레이를 좀 해주셨으면, 어쨌든 타수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자, 이 6번 홀도 아까 우리 3번 홀이었나요? 그 굉장히 길었던 그 홀이 하나 있었는데, 이 6번 홀도 아까 그 3번 홀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홀이에요. 거리가 지금 백티에서 쳤을 때 420m 정도가 되는데, 아까 우리 3번 홀에서는 거의 460m까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3번 홀보다는 조금 짧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3번 홀에서는 또 맞바람이 있었는데 이 6번 홀 같은 경우는 약간은 뒷바람이라 조금은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홀 같은 경우는 우측은 오비, 좌측은 해저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좌측으로 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요. 그리고 홀이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거리가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세게 친다라고 해서 멀리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헤드의 가운데만 맞으면 알아서 멀리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세게 치려고 해서 힘이 들어가서 미스샷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최대한 부드럽게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부드럽게 잘 쳤거든요. 공도 굉장히 똑바로 갔는데 제가 오른쪽에 아무래도 오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왼쪽으로 좀 많이 돌려놓고 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저드 티가 있네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자, 세컨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남은 거리가 165에 오르막이 8이고요. 대략 170이라고 보고요. 170m일 때 저는 한 6번 아이언 정도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데 저는 6번 아이언을 쳤을 때 방향각이 오른쪽으로 한 2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 값이 대충 한 마이너스 2도 정도가 떴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러면 오른쪽 2도, 클럽 페이스는 왼쪽 2도. 그러면 거의 0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바람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바람은 마이너스 9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피칭이나 샌드 웨지 같은 걸로 쳤을 때는 공이 탄도가 굉장히 높게 뜨기 때문에 바람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6번 아이언을 치게 되면 바람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한 반 정도만, 지금 9.6 바람의 반 정도만 계산을 해서 대략 한 4 정도, 그럼 마이너스 4만 계산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100m 기준으로 4m가 왼쪽으로 가고요. 그러면 한 170m 정도 되니까 저는 대략 한 6m 정도? 6m 정도만 우측으로 돌려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6번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6m 정도 돌려놓고요. 자, 그러면 방향은 이제 잡아놨기 때문에 거리만 생각해서 치시면 돼요. 야, 역시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 이번에. 지금 제가 원하는 그 방향각과 클럽 페이스 값이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핀에 가까이 붙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2.47이라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이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긴 하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아무리 이렇게 가까이 붙여놔도 경사가 내리막 경사라든지 혹은 옆 경사를 남겨놓게 되면 사실 이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한번 집중해서 꼭 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저드는 빠졌지만 한번 꼭 넣어보겠습니다. 경사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저 화면상 오른쪽으로 많이 쳤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라이가 안 타서 그냥 그대로 빠지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홀컵이 있으면 공이 있고 저는 경사를 생각보다 많이는 안 봐요. 그냥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경사를 다 무시하고 어쨌든 홀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니까 저는 이 라인은 과감히 조금 많이는 안 보고요. 저는 최대한 비록 거리가 내리막이 좀 있지만 저는 3m를 그냥 그대로 다 보고 과감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으로 아주 살짝만 보고 안 들어가더라도 홀컵을 그쵸, 이렇게 운이 좋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해저드는 빠졌지만 이렇게 파로 잘 마무리했네요. 자, 제가 이렇게 파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 방향각, 그리고 클럽 페이스 값, 그리고 바람, 요 세 가지를 잘
대입을 해서 잘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저는 거리만 생각하고 정확하게 그냥 스윙만 해줬을 뿐인데 이 공이 핀 쪽으로 잘 갔기 때문에 이렇게 파로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간이 되실 때 이 스크린 연습장을 가셔서 나만의 방향각과 나만의 그 클럽 페이스 값을 요 사이드 스핀이 어떻게 먹는지를 꼭 기억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뭐 제가 만약에 해저드 안 빠졌으면 꼭 굉장히 좋은 버디 찬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신다면 꼭 타수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6번 홀을 마무리했는데, 사실 6번 홀은 좀 거리가 길어서 여러분들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클럽 페이스 중간에 맞춘다는 느낌만 가져주시고 더 세게 칠 필요 없이 항상 요 가운데, 헤드 가운데 팟에만 맞춰줄 수 있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거리는 알아서 멀리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7번 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남은 그 골프존 카운티 안성 큐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